자, 우리 뭐지? 조금 연산 정리를 조금만 하고서 진도를 나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지수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지수 이제 로그 파트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제목은 이제 우리가 메인이 되는 건 이 함수를 주로 다루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수화 때 했던 패턴이 수원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화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패턴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함수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울 때 유리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유리식을 배워서 식 정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뤘던 게 유리함수를 우리가 다뤘고요. 그리고 무리식이라는 거를 식 정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를 다뤘죠. 이게 이제 요 파트만 자르고 봤을 때는 이런데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수상으로 또 돌아가잖아. 수상도 우리가 같은 패턴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상에서는 우리가 첫 단원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다항식을 배웠고 다항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항식 내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뭐 배웠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식을 우리가 등식을 쭉 나열해서 정리하는 것들. 어떤 식이 있을 때 이 식이 뭐가 됩니다를 우리가 정리해서 풀었던 게 다항식 파트였고,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꼴 0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해가 되는 x 값을 찾아가는 거가 돼서 이 등식이 우리가 주가 됐던 거, 해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부등식은 이 등식 대신에 부등호가 붙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들을 우리가 연산이나 기본적인 그 수학에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뭐가 껴 있었냐면은 중간에 이차 함수가 껴 있었어요. 이차 함수가. 물론 이제 주는 이제 2차식을 다루는 형태로 2차 방정식을 다루는 형태로 해서 얘가 들어가긴 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얘가 메인이긴 했었고 이렇게 해서 연산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뭘로 넘어갔었냐면은 세 번째로 해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서 식들을 다뤘냐면 평면좌표 상에서 펼쳐지는 식들을 우리가 다룬 게 수상에서 주된 내용들. 거기에 집합이랑 함수 개념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패턴이 있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유리식을 배우고 유리함수, 무리식을 배우고 무리함수. 됐죠? 이 패턴이 이제 수원에 그대로 와서 수원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함수야. 큰 주제는 이제 수하에서 배웠던 함수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달아보자가 수원의 초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 방금 얘기했듯이 지수하고 로그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수 법칙 그리고 로그의 성질 해서 우리가 연산의 법칙들을 연산 법칙들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배우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연산들을 평면좌표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 이게 이제 큰 그림인 거고 이 패턴이 또 어디서도 똑같냐면은 삼각함수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여기서 포함되는 연산들 얘는 이제 뭐가 좀 어렵냐면 우리가 도형이랑 좀 섞여 있지. 삼각형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지만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뭘 배우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요 함수들이 갖는 그래프의 성질을 통해서 여기서 또 이제 연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고 그걸 평면좌표 위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루는 게 수열인데 수열도 얘가 왜 전체 보면 함수라고 했냐면 얘도 일종의 함수야.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값들의 집합이 되는 게 수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열이라는 게 그냥 숫자들을 나열할 거야.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우리가 다음 것들이 예측이 되죠. 맞아? 그래서 이 간격들이 1이 1씩 점점 증가할 거다 해서 이런 수열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할게. 얘는 1, 3, 5, 7 이렇게 가도 얘가 2씩 증가하는 수열이고요. 근데 얘가 이제 뭐하고 닮았냐면은 n번째라고 할게. 얘는 n번째 n이 있어요. 그러니까 an equal n이라는 함수고 얘는 n번째 뭐냐면 뭐가 있냐면 en-1이 있어. bn이라는 수열하면 en-1이 있죠.
맞죠? 근데 이것들의 값들을 생각해보면 얘는 1,1을 지나는 거고 2,3을 지나는 거고 3,5를 지나는 거고 이것들을 쭉 평면좌표상에서 우리가 점을 찍게 되면은 뭐가 되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직선인데 그 중에서 어떤 점들이냐 x가 정수인 점들 자연수인 점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수열이어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냥 함수다라고 개념을 접근하면 얘도 함수죠.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보면 함수야. 함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부분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고 근데 어쨌든 큰 그림은 얘네가 다 뭐다? 함수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은 결국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들은 연산이야. 연산이 좀 자유로워지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함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에서 걸려 넘어지냐면 그러니까 지수로구나 특히는 좀 심한 건 우리가 연산을 하다가 걸려 넘어져서 어려운 걸 못 풀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이반은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복습하면서 앞에 연산 부분부터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함수는 개념적인 것도 우리가 잘 쌓고 3월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연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게 없자. 일단 이게 이제 요번에 쳤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데 쎄는 조금 밀어도 된다고 하긴 했어. 쎄는 좀 밀고 근데 수업 때 진도 나가면서 따라가는 수학의 왕도는 복습을 확실하게 하자. 근데 이제 바라기는 3월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수학이 완성됐다 이런 느낌이라 좀 능숙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방학 중에 쎄을 좀 진도를 따라잡아서 왕도랑 쎄이 같이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 최소한 쎄이 그래도 삼각함수까지 끝내 있어야 3월에 대해서 돌아갔을 때 중간고사 범위가 조금 그래도 능숙하게 문제가 풀리는 상태에서 3월을 맞이할 거고 그리고 삼각함수가 끝나 있으면은 기말고사 대비하고 시작할 때가 또 삼각함수 그래프부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중간부터 아마 시작할 건데 거기서부터 학습할 때도 조금 저항감이 좀 없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진도는 수요일까지 해서 수학 강도를 쭉 나갈 거고요. 근데 이게 바빠 생각보다. 왜냐면 쭉쭉쭉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도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막 달리듯이 진도 못 나갈 거니까 이거는 이제 너희한테도 필요하고 좀 속도 조절하는 게 어쨌든 3월, 2월까지 해서 진도가 끝날 건데 수학의 왕도는 그때 같이 끝나 있으면 되고 쎄는 쭉 쫓아가면서 삼각함수까지는 끝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생각. 근데 물론 본인 역량이 되면 그냥 다 끝내요. 쌤도 다 끝내고 나서 3월에는 다시 리셋해서 조금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좀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면서 쌤이 됐든 다른 교재가 됐든 이제 본인이 푸는 교재가 하나씩 늘어나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사실 지난 시간에 대부분 나갔고 끝에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으면은 얘가 a의 m 플러스 n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었던 게 얘가 m이 m보다 크면 a의 m에서 n을 뺀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오랜만에 보면 낯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을 나누기 a의 제곱을 하면 얘는 위로 a가 4번 곱해져 있고 밑으로 a가 2번 곱해져 있어서 약분되고 약분돼서 얘가 a의 제곱만 남을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4개 중에 2개가 약분됐으니까 4 빼기 2로 해서 지수 법칙으로 표현을 한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m하고 n이 같을 때 경우죠. 이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가 1로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맞춰보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게 되면 a가 위에도 4개가 있고요. 3개만 할걸. 밑에도 4개가 있으니까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이 되고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0을 쓰면 안 되고 얘가 어쨌든 같은 것끼리 있으니까 뭐 2분의 2, 3분의 3 뭐 이런 것처럼 얘는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제 지수를 우리가 여기서 확장한 것 중에 하나가 a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수가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든지 모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얘가 지수를 우리가 0으로 확장을 한 거. 그렇죠? 자연수 범위에서 사용하던 게 0으로 확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해주는 게 m이 이번에는 m보다 작을 때죠. 얘는 어떻게 될 거냐? a의 m-n분의 1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을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면 밑으로 a가 4개가 있고 위로 a가 2개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a의 4에서 2를 뺀 형태로
그러니까 4에서 2를 뺀 형태분의 1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얘를 a의 n-n으로 그냥 쓰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할 거냐면 a의 마이너스 k제곱을 했을 때 얘가 a의 k분의 1제곱이 될 거다. 얘가 부호가 반대일 때 이 a가 역수로 바뀌어 있는 형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을 a의 4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a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a의 2 빼기 4가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까지.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한 거냐면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 거야. 0보다 클 때 그냥 거듭제곱 붙이면 되고, 0일 때 1이 될 거고, 음수가 되면 거듭제곱의 역수꼴이 될 거고.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정수 범위까지 우리가 확장해 사용하면서 지수 법칙이 이렇게 쓰던 거에서 그냥 요거 하나로 통일을 해버리면 끝나죠. 됐죠? 정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쓰면 그냥 요 형태로. 그래서 얘 n이 더 크더라도 그냥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하면 되니까. 이렇게 확장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확장했냐면 유리수 범위하고 그리고 무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그냥 우리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얘를 그냥 사용을 하자야. 근데 얘는 이제 거듭제곱근에서 사용을 해서 확장을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보충할 때 좀 참고해서 봅시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거듭제곱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3 이러면 얘가 이제 3의 2분의 1제곱 되는 거죠. 얘를 제곱했을 때 값이 3이야. 얘도 마찬가지 제곱했을 때 값이 곱해지면서 3의 1제곱 돼서 3이죠. 그래서 거듭제곱근 통해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고,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고 났더니 무리수도 되겠거니 하고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따로 증명하진 않았고. 그래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그 근사값을 해서 무리수 값도 지수 법칙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까지 확장을 해서 얘를 그냥 사용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확장할 때 썼고, 우리가 또 자주 쓰게 되는 게 m제곱에 n제곱 했을 때 a의 mn이 될 거다. n 곱하기 n이 될 거다. 그리고 a분의 b의 m제곱 됐을 때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이 될 거다. 그리고 ab의 m제곱이 됐을 때 a의 m제곱에 b의 m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하자. 이거를 우리가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고 나서 우리가 뭐가 또 생기냐면 미수 조건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이제 미수 조건이 생기는데, 일단 정수로 확장을 하면서는 a가 0이 돼 버리면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했을 때 a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얘가 0분의 1꼴 되니까 얘는 숫자가 정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정의가 안 되니까 미수 조건에서 a는 0이 될 수 없음이랑, 그리고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하면 마이너스 2에 3분의 1제곱 이런 거 하게 되면 세제곱근에 2분의 1제곱 합시다. 그러니까 2분의 1제곱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얘는 루트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실수 범위에서만 이걸 사용하자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 범위까지 활용하자인데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를 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또 미수 조건에 뭐가 또 들어갔냐면 0보다 크다까지 조건을 우리가 붙이자. 0이 아니고 0보다 크다까지. 그렇죠? 지수에서 미수 조건 이렇게 붙이기로 했고, 그럼 얘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야 될 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합시다까지 한 거.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 법칙에서 이걸 가지고 연산들을 우리가 쭉 해나갔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으로 풀 때 편한 게 워낙 많아서 거듭제곱근 연산은 좀 해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연산들, 특히나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룰 때 대부분의 연산들은 요 놈을 좀 써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 거다. 그렇죠? 로그를 풀 때도 얘를 써요. 왜냐면은 로그 자체가 지수를 나타낸 기호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익히자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94쪽에서 대표 문제 3번 보면요. 일단은 이제 얘들은 쓸 거니까 우리가 한 거고,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4제곱에 플러스 8이 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 같다. 그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구나. 대표 문제 4번 볼게. 95쪽 미안. 94쪽까지 지난 시간에 했네요. 부등식을 푸시오 해서 그러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얘가 작거나 같다 27의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제 푸시오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풀 건데 이제 뭘 맞춰주는 형태냐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푸는 대부분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밑수를 맞춰줘. 그러니까 교재가 착해서 이거는 교재가 워낙 착해서 밑수를 맞춰주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그러니까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27이 뭐가 될 거냐면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x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얘를 마저 정리하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작거나 같다의 3의 우리가 아까 썼던 요 놈이죠. 얘를 곱할 거야. 곱할 건데 전체를 곱해줘서 3x 마이너스 3으로 곱해주게 되면 요 밑수가 우리가 1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은 a의 fx 값하고 a의 gx 값이 우리가 붙어 있는데 요 a 값이 1보다 클 경우는 여기서는 우리가 fx가 gx보다 작다 해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a 값이 만약에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제곱하고 2분의 1의 세제곱을 비교하면은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 돼서 얘가 더 크죠. 어떻게 되냐면 요 크기는 얘가 더 큰데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었지.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숫자가 커질수록 거듭 제곱이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다요. 그죠? 반대로 바뀔 거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뭐 괜찮은 건 뭐냐면은 얘를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1제곱 취해서 역수를 취해버리면 돼. 그러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다 3x 빼기 3보다 이 항에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제 지수 부등식이던 게 2차 부등식 바뀌었고 얘를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까지 정리. 됐죠? 얘가 이제 1번이었고 자 2번 봅시다. 이번은도 보면요. 2분의 1에 2x-1 2x-1제곱하고 2에 2-x제곱인데 얘가 크다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고형태 문제인데 얘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불편해. 그지? 불편하단 말이야. 불편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야? 이 숫자 자체를 안 건드니까 부등호 방향 건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건 얘를 건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좌우가 바뀌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건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야. 2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숫자를 딱히 건든 게 아니니까 얘는 부등호 방향 바꾸거나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곱해지면서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곱해줄 거고 얘가 2에 2 마이너스 x까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얘가 또 1보다 큰 수가 됐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됐죠? 그대로 써주면 되고 얘를 이제 풀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로 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 주의할 게 얘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건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돼. 얘를 그냥 역수로 해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 유제 4-1, 4-2 지금 풀게요. 수업 때 어지간한 건 다 풀 거야. 다 풀고 집에서 복습.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성실함만 있으면 숙제가 힘들 수는 있어. 힘들 수 있지만 숙제가 못할 건 아니니까.
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천천히. 자, 얘도 아까 얘기했던 게 요 내용인데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를 하나를 거쳐 갑시다. 여기다 6 빼기 x제곱이니까 얘가 3의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게 좌변이 정리가 될 거고, 우변도 이제 하나를 좀 거쳐가면 얘 9는 3의 제곱이고요. 3분의 1도 또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2에다가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정리,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그렇죠? 이게 지수법칙 활용해서 일단 이런 정리들이 좀 불편함이 우리가 없어져야 되고,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 돼. 얘가 어차피 1보다 큰 수로 바꿔놨으니까 부등호 방향 우리가 바꿀 필요 없이 플러스 1 될 거고, 넘어가면 2x가 3보다 크다, x는 2분의 3보다 큽니다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1번이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얘는 이제 딱히 2번은 건들 게 없고 2의 x제곱 플러스 1로 그냥 두면 되고, 얘가 이제 좀 주의할 것만, 2의 제곱이고 4가 거기에 2 빼기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곱해질 건데 분배 법칙으로 곱해줘야 돼. 2의 x제곱 더하기 1이 작거나 같습니다. 얘가 곱해지고 곱해진 형태 돼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2x로 해서 얘가 분배 법칙으로 곱해지는 거. 2의 2 마이너스 x 이 형태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또 얘가 1보다 큰 수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작거나 같습니다. 4 빼기 2x보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수영이는 점검을 해봐. 앞에가 지수로그가 어려워서 막힌 것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을 거야. 느린 거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고, 근데 이런 2차 부등식이 막히는 거는 그러니까 수상에서 우리가 좀 보충이 필요한 거고. 본인이. 자, 4-2번도 얘가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이런 놈들이죠. 얘가 3의 4제곱이니까 3의 4x제곱 될 거고, 얘는 딱히 건들 게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3의 3x 빼기 4제곱으로 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 것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부등식이 4x가 2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x 빼기 4보다 크다까지 해서 여기서 푼 게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오른쪽 두 개에서 푼 게 x가 작다, 3보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조금 불편하면 얘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x가 크다, 마이너스 3보다,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줘서 x가 3보다 작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까 0, 1, 2가 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수의 개수는 3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돈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넘겨서 대표 5를 봅시다. 자, 얘는 이제 2차 부등식 형태. 대표 5를 보면요. 자, 요 형태 식이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식을 관찰을 하면 얘가 이제 9의 x제곱, 3의 x제곱, 그러니까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의 x제곱, 3의 x제곱의 제곱. 이 형태로 바꿀 거고,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가 조금 불편하면 얘를 t로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꼴이고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t-1이랑 t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 t의 값이 3의 x제곱인데 그게 이제 두근 사이가 될 겁니다. 여기를 또 우리가 조금 지수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얘가 3의 1제곱이고요. 1은 아까 뭐라 했냐면 모든 수의 0제곱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은 x값은 1보다 작고 0보다 큽니다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은 2차 부등식을 좀 썼고요. 결론을 낼 때는 지수부등식 써서 이제
특히나 이제 1일 때 0제곱꼴 형태로 바꿔서 푼 거고. 그렇죠? 이런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지? 자, 기본입니다, 기본. 자, 2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지. 마찬가지 형태.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4의 x제곱 있고, 거기다 플러스 2에다가 크다? 얘가 이제 3 곱하기 2의 x제곱. 얘도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얘를 바꿔주고요. 얘가 2항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고 얘가 0보다 크다 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놈을 우리가 t로 바꿔줘 버리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꼴이고요. 얘를 2차 부등식을 마저 풀면 t-3랑 t-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t 대신에 2의 x제곱으로 우리가 부활시켜주고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두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값이었죠. 2보다 크다.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0제곱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큽니다가 여기서 요구하는 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돈하고 밑에 유제 5-1 또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수단만. 얘도 천천히 또 같이 봅시다. 일단 바꿔줘야 될 게 4의 x제곱을 우리가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꾸는 형태고, 4가 2의 제곱. 그러니까 얘도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면 2의 제곱에 x제곱이고 얘가 2의 2x제곱이고 2의 x제곱의 제곱이고 그렇죠? 뭐 1년의 과정을 거치면 뭐 이런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요 속의 거랑 안의 거랑 그냥 곱셈의 교환 법칙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x나 x 곱하기 2나 그래서 한 번에 가면 될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거슬리는 게 요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우리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해서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요 플러스 1이 2로 나오겠죠.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그리고 8은 마이너스 8로 우리가 이항해서 넘어갈 거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t로 치환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꼴이니까 얘가 t 플러스 4랑 그러니까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던데 2의 1제곱이죠.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a의 x제곱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런 걸 해도 102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0보다 커. 얘가 음수든 0이든 뭐 양수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답이 될 겁니다. 됐죠?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냥 0보다 크다로 그냥 하면 돼. 그렇죠? 지수함수에서. 로고는 좀 다르지만. 얘도 이제 마찬가지 3분의 1을 3분의 1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취급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얘가 3의 마이너스 2x, 얘가 좀 더, 얘가 차라리 이게 편하지 얘는 좀 불편한 것 같아.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우리가 풀고 나중에 좀 정리를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1이 거슬려. 그죠? 3분의 1에 x-1제곱이라 하면 3분의 1에 x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꼴 될 거고 얘가 뭐가 될 거냐? 얘가 3이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이니까 얘가 3으로 나오면서 얘가 12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은 우리가 따로 빼서 정리를 해도 좋고 이게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넘어가주면 사고가 좀 불편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연산이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갔다가 와야 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디를 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사람이 원래 까먹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막 하다가 갑자기 밥 먹으래. 밥 먹고 와서 다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그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다가 이런 게 좀 불편하면 갔다 와야 되니까 불편한 거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갔다 와서 조금 에너지 들여서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학 학습하는 과정. 그렇죠? 게임도 똑같겠지. 이렇게 돼서 얘가 플러스 27로 갈 겁니다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또 치환을 하면 되겠죠. 얘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이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3이랑 t 빼기 9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t가 뭐였었냐면 3분의 1의 x제곱이었죠. x제곱이 3의 1제곱보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얘가 벌어지는 값 3분의 1의 x제곱이 3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취해주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의 1제곱보다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의 제곱보다 그럼 마이너스 x가 2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그 부동항에 뒤집는 것보다 얘를 그냥 뒤집어 줬어요. 분수인 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난 이게 편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3분의 1의 x제곱에 얘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해도 돼. 그럼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취향껏. 근데 어쨌든 개념에 이해가 있으면 얘나 똑같은 말이니까 너무 고민 안 해도 되겠지. 자, 넘겨서 97쪽.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지수함수의 활용 문제나 그러니까 문장제야. 문장제인데 지수함수나 지수에서 활용 문제나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데 그냥 문장제 하나 더 풀려고 그냥 넣어놓은 건데 한번 얘도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수함수에서 낼 때가 좀 더 문제가 심플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우리가 이제 단순한 형태의 지수함수밖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y = ax 제곱 이 형태를 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더 편하긴 해요. 자, 대표 문제 한번 보면은 일단 식을 씁시다. C는 주어진 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합시다. 2에 2i 빼기 k죠. 저 k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얘가 농도야. 얘가 농도고, 그렇죠? 그리고 i가 냄새 세기.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 얘가 냄새의 세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k는 상수. k는 상수라고 주어진 거는 이 상수를 구해서 식을 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대입을 어디다 할 거냐면, 자, 문제에서 봅시다. 냄새의 세기가 6인 곳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데 냄새의 세기가 6이니까 얘가 12 마이너스 k 꼴이 될 거고, 6인 곳에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16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한 곳은 요 C라는 녀석하고 그리고 요 I라는 녀석에다가 숫자를 그냥 대입해서 식을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는 거냐? 농도가 40인 곳에서 40인 곳에서의 요놈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그죠? i를 구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식은 10을 양쪽을 나누면 16 이퀄 2의 12-k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얘가 2의 12-k제곱이어서 그냥 지수 방정식. 4 이퀄 12 빼기 k니까 우리가 구한 이 k 값은 8로 나올 거고요. 8인 걸 우리가 구해주고 나서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면 4 이퀄 10으로 양쪽 나누면 2에다가 2i 빼기 k가 8이었으니까 8인 거죠. 됐죠? 얘가 또 2의 제곱이니까 2i 빼기 8이 얘가 2가 돼야 되고, 이 i는 1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i 값은 5입니다 해서 우리가 결론이 나겠죠. 됐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말을 길게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뭐밖에 없냐면 요 C 자리에 160 넣고 I 자리에다가 6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C 자리에 40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K 값 구하고 I 값을 구했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죠? 생각보다 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문제 자체는 쉽다. 정리해보고 밑에 6-1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문제 해석은 96이랑 4는 약간 좀 현혹이야,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빛이 96에서 4가 되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각하는 빛의 세기가 달라질 거다죠. 그렇죠?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약간 밝았다 어두워지면 그 어두운 걸 서서히 감지할 거다. 뭐 그런 내용 갖고 그냥 한 건데 어쨌든 얘가 빛의 세기, 그렇죠? 이번엔 얘가 색이고 얘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96에서 4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바뀐 후 우리가 빛을 몇으로 자각하냐면 28로 자각하는 거는 96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K는 상수였고 몇 초냐면 100초가 경과했을 때다. 플러스 4까지. 됐죠? 이렇게 식인 거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빛의 세기가 16으로 자각하는 순간은 1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K T 플러스 4에서 여기서 T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T를 A라고 하자. 그쵸? 그럼 이 T를 A로 바꿉시다. 이 A 값을 구하자. 이게 문제. 여기서는 K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K 구하고 여기서 A 구하고. 위의 식에서 K를 구하기 위해서 4를 넘기면 24가 96 곱하기 2분의 1에 100K 이렇게 되겠죠. 96을 넘기면 얘가 4분의 1로 바뀔 거고요. 그럼 100K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가 2가 되니까 K는 50분의 1입니다까지 정리가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식인 게 보이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K에다 50분의 1 넣어서 넘기면 4가 넘어가면 12가 96 곱하기 2분의 1에 K 대신에 50분의 1을 넣으면 50분의 1 A가 되겠죠. 여기서 A를 구하시오. 맞죠? 96도 마찬가지로 넘겨버리면 이번에는 8분의 1이 될 거고 50분의 1 A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150초가 될 겁니다.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플해요. 문장이 길었던 거랑 우리를 남감하게 하는 것보다는. 됐죠? 자, 원래 연습 문제를 조금 종합 문제를 좀 풀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로 미룰게. 이따 미루고 일단은 로그 함수 개념만 좀 설명하고 봅시다. 넘겨서 102쪽. 자, 이제 로그 함수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로그 성질부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좀 정리를 했었고 일단은 로그 정의부터 하면은 우리가 어떤 A의 X제곱이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를 정의했냐면 이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를 정의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수 방정식 풀면서 2의 X제곱이 4면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X 이꼴 2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얘가 2의 X제곱이 만약에 얘가 3이면 X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일 범위까지는 얘를 몰라. 근데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이 X를 나타내기 위해서 X에 대해서 로그를 취해주기로 했고요. 얘가 밑수라는 이름으로 요 밑으로 들어가고 얘가 진수라는 이름으로 요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얘는 정의야. 굉장히 우리를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하는 정의이긴 한데 어쨌든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x가 2의 몇 제곱을 해야 3이 되느냐. 그때 x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익숙한 지수로 나타낼 때는 이 조그만 글씨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2의 x제곱이 3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식을 그냥 모양을 바꿨다 생각하면 돼. 식의 모양을. 요 지수를 주인공으로. 그럼 이제 종합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게 x를 나타내게 될 때 얘가 로그 a의 x입니다. b입니다. 그래서 a의 x제곱 b다. 이렇게 정의한 거. 그렇죠? 얘가 로그의 정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억해줘야 될 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미수 조건이었죠. 이 a 값은 아까 지수를 확장하면서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까지는 했었고, 그죠? 0보다 크다, 0은 아니고. 그리고 로그에서는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1이 됐을 때 1의 x제곱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 그지? 1의 몇 제곱이라도 무조건 1이니까 얘가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로그에서는 a가 1이 될 수 없다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a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진수인 b 조건도 뭐가 될 거냐? 0보다 크다가 돼서 얘가 미수 조건, 얘가 진수 조건에서 이렇게가 조건으로 추가가 될 거다. 그냥 로그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했던 성질들이, 이것도 자세한 개념은 보충 영상을 좀 보십시오.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곱이 됐을 때 로그 a의 m하고 그리고 플러스 로그 a의 n이 됐을 때 얘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요 진수 안에서 m 곱하기 n으로 곱이 될 거다. 합은 곱으로, 그리고 곱은 합으로.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한 요놈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게 지수가 됐던 것들인데 곱셈의 형태가 덧셈이 되는 거, 요 곱셈의 형태가 로그의 덧셈이 되는 거. 얘가 지수 역할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얘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로그 a의 m을 빼기 로그 a의 n이 됐을 때 얘가 진수 안에서 나눗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 두 개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좀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 a의 x의 m제곱 뭐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갈 거다. 그래서 m 곱하기 로그의 a의 x가 될 겁니다. 뭐 이런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조금 비슷하게 사용하게 되는 게 로그 a의 n제곱하고 x의 m제곱이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튀어나갈 거냐면 요 놈은 분모로 튀어나갈 거고요. 요 놈은 분자로 튀어나가서 m의 로그 a의 x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밑수에 있는 거는 밑으로, 진수에 있는 거는 위로,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용할 게 많은데 일단은 조금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만 먼저 정리를 하고 로그 함수로 가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에서 많이 쓰게 될 거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꿔갔던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라고 하면 정의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그리고 오늘 하는 로그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도 우리가 모양을 아는 함수. 유리함수 때도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얘가 이제 반비례 그래프 형태였고 얘를 x축, y축 이동해서 얘가 이제 그래프가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죠? 그리고 무리함수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개형은 이쪽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서 x축, m축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것들 했었죠. 그러니까 모양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이제 대표적인 식의 모양은 x 빼기 n분의 k가 될 거고 플러스 n이 돼서 얘가 이제 m, n이 대칭점이 되고, 그죠? 대칭점이 되고, 그리고 x 이꼴 m하고 x 이꼴 y 이꼴 n이 y 이꼴 n이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무리함수에서는 우리가 그 모양이 두 개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하나만 합시다. x 빼기 m의 플러스 n 꼴이 될 거고, 얘가 m, n이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지수함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 무리함수 같은 거는 함수식에서 근호 안에 문자가 있는 식,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지수의 정의역에 문자가 있는 식 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려졌던 게 그래프가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그래프,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감소하는 그래프. 얘는 미수 조건에서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된다 그랬고,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 x에 대해 0 넣었을 때 0,1을 지날 거고, 점근선이 y 이꼴 0이 얘가 점근선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평행이동한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식의 모양은 일단 y 이꼴 a의 x 빼기 m의 플러스 n 꼴이 될 거고요. 보통 b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y 이꼴 n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거고, 얘가 이동을 해서 얘가 이제 m, 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 그래서 평행이동 개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프를 그렸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로그 함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지수에 문자가 있는 형태, 로그 함수는 로그 안에 미수는 그대로 요 A 역할을 할 거고요. 요 안에 이제 문자가 있는 형태가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그래서 전에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수원까지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모양을 알고 있는 그래프들.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 넘어가서 3차, 4차 다항 함수부터 그리는데 거기서부터 그래프 개형이 괴상한 게 많아요. 많은데 그건 이제 미분적분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찾는 거고 기울기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원까지는 이미 모양을 알고 있는 모양들. 그럼 얘 모양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단순히 정리한 거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형태가 y 그러니까 로그 2의 x라고 했을 때 얘부터 그려보면은 요 그래프까지 그리고 조금 쉽시다. 얘도 이제 점을 대입할 건데 일단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니까 일단 정의역부터. 여기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실수가 되겠죠. 실수.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 0보다 크니까 0은 못 넣고 x에다가 1부터 넣어봅시다. 1 넣으면 y 값이 로그 2의 1이니까 얘는 0이죠. 얘는 1,0을 지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x에다 2를 넣었을 때 y 꼴 로그 2의 2고요. 얘가 미수진수 같으면 얘가 또 1이 될 거여서 얘가 2,1을 지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또 3은 조금 애매하니까 값을 구하기가 x에다가 4를 넣읍시다. 그러니까 y 꼴 로그 2의 4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2가 될 겁니다. 까지. 그래서 얘는 또 4,2가 되겠죠. 대충 찍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수함수 그렸을 때는 마찬가지로 얘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가 예상이 되죠. 그렇죠? 더 찍어봐도 돼. 찍어봐도 됩니다. 음수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음수일 때는 생각할 필요 없는데 2분의 1일 때 이런 거 생각해보면 2분의 1은 y가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4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점근선이 뭐가 될 거냐면은 점근선이 x 이꼴 x 이꼴 0이 되는 거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0보다 크고 점근선이 x 이꼴 0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가 포인트가 되는 점은 어디냐면 1,0을 항상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전에 그려봤던 이제 지수함수가 좀 떠올리면 좋겠지. 그러니까 y 이꼴 2의 x제곱을 그려보면은 얘는 0,1을 지났고요. 1,2를 지났고 2,4를 지났고 이렇게 해서 2분의 1 지났고 그리고 4분의 1 지났고 그래서 얘가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됐습니다. 얘 형태를 보면은 두 개가 어떤 직선의 대칭이냐면 y 이꼴 x의 대칭인 게 보일 거고 그러면 대충 예상을 해보는 게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일 거다까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식을 구해보면 로그 2의 x를 우리가 지수로 바꿔보면 아까 정의대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죠. 그러니까 2의 y제곱이 x고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x하고 y로 위치를 바꾸니까 y 꼴 2의 x제곱이고 얘가 서로 같은 함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지수함수가 나왔어.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로 바꿔주면 x 이꼴 로그 2의 y고 y 이꼴 로그 2의 x 형태가 돼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로그 함수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냐? 역함수 관계일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수화에서 문제 풀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우리가 어떤 형태들을 풀어봤었냐면은 y 이꼴 x제곱인데 x가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졌냐? 이렇게 그려졌고, 그죠? 그리고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중에서 x 이꼴 루트 y만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은 y 이꼴 루트 x에서 xy 바꿔줬고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주면 무리함수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줬고 두 개의 교점은 y 이꼴 x 위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했었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하고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에서 역함수 관계였던 걸 이용해서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인 관계를 통해서 y 이꼴 xy 교점이라든지 기울기와의 관계라든지 뭐 비슷한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여기서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가 충분히 능숙하게 다루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수화로 넘어가서 수화 개념들을 다시 풀 때 학습 패턴이 똑같은데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학습이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얘를 하면서 수화가 좀 많이 채워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수화를 잘했으면은 요것들이 우리가 좀 편한 게 좀 있겠지. 왜냐면 연산이 완성되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일단 우리한테 조금 불편해. 왜냐면 지수 로그가 우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특히나 로그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천천히 정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개념 확인 풀면서. 일단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20분에 또 시작할게요.